자, 용산하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용산 얘기만 하면 조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구정이라던가 반포라던가 뭐 잠실 일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고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 이렇게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 아주 좋은 지역인데 전국구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많고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용산. 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용산의 유상은요. 지금 서울 도심권,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을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당연히 주거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용산은요, 간단합니다. 3도심의 정중앙.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이 아직은 개발이 안 끝난 미개발 상태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아주 높은 지역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용산이 가장 탑입니다. 그래서 용산을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좌측으로는 서울역부터 캠프킴, 용산역까지, 여기가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쪽은 좌측으로는 업무축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우측으로는, 그러니까 한남루타운 쪽으로는 국제문화 교류축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축이 용산의 가장 큰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요 국제문화 교류축이 지나가는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반포대교 축이에요. 그러니까 녹사평대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녹사평 대로 쪽이요. 앞으로 용산에서는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이에요. 즉 부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요 지역입니다. 왜?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 용산의 유상은 그냥 3도심과 똑같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상징 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를 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주택 2024년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용산이 탑10 중에 7개가 있어요. 지금 한남동, 그 다음에 또 이태원동, 한남동, 이태원동.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의 양대축,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죠. 중심부 같은 경우는 용적률 1700%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지구가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후년 정도쯤은 실시계획이 다 나오면서 앞으로 용산민족공원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지금 하이엔드급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자, 그런데 이런 하이엔드급도요. 만약에 서울숲이라는 공원이 없었으면 그런 하이엔드급이 못 들어갔겠죠. 그만큼 이제 용산민족공원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주변으로는 다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서울숲과 용산민족공원을 비교를 해보면 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숲은 20만 평, 용산민족공원은 100만 평.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죠? 자, 용산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용산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서계청파동, 후암동 이런 데 많이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용산에서 가장 부초는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벨트인 이촌동 라인과 한남동 일대입니다. 여기가 가장 부의 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남 루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 예상 시세를 한 50억대 이상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남동 일대를 보면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이 모여 있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다음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좀 와서 여기 이태원동 일대까지 한남대교 축으로 해서 사실은 용산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모여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거벨트라는 게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남동 일대가 한남루타운이 아직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물론 이제 한남 3구역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철거에 들어가죠. 근데 아직 여기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8, 9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거벨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저는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의 1등이 나인원 한남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한남 루타운 때문에 나인원 한남 여기 주변 지역의 가격이 덜 올랐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주거벨트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남 루타운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가격들이 더 오르겠죠. 더 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축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냐? 아까 국제문화교류축이 있었죠? 국제문화교류축이 들어오는 요 축이 또 하나의 새로운
용산의 부의 축입니다. 신분당선도 그래서 이쪽으로 동빙구역 쪽으로 생겨요. 예, 국제문화 교류축으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용산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남 바로 앞인데도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분당선이 앞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근데 동빙구역이 여기 들어서는 이유가 아까 보셨듯이 녹사평대로 쪽으로 해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여기가 국제문화 교류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민족공원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만약에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내년에 지금 입주 예정인데 나인원 한남보다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탑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용산공원 동쪽 지구 단위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나면서 용산공원 이쪽이 동측이잖아요. 이쪽에 수송부 부지, 대한통운 부지, 정보사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산공원 동쪽 지구 단위가 이제 나왔거든요. 24년 9월 26일 날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됐는데 즉 이 내용은 뭐냐 용산공원의 동측권역 지구 단위 계획은 정보사 부지라던가 대한통운 부지 수송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원 동측은 용산공원과 인접을 해 있잖아요. 예, 용산공원과 인접을 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지구 단위가 작년 가을에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남 5구역 쪽이고요. 여기 한남 5구역 쪽이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공원 쪽이고 요렇게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가 이제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냐. 여기에 지금 수송부 부지, 그 다음에 정보사 부지, 그 다음에 대한통운 부지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1, 2, 3로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지 디테일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높이까지도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송부 부지거든요. 이게 수송부 부지인데 이쪽 일대가 다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 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수송부 부지 옆으로 이제 보행자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송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는 뭐 70m. 그 다음에 이 수송부 부지가요. 이 주변 지역의 뒤에가 여기가 동빙고동이라고 여기가 좀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이 수송부 부지에 여기 보면 전략 용도에 보면 공공 업무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용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송부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대사관들을 다 이쪽으로 다 흡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쪽이 국제문화 교류축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거고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거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공원과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 등을 고려해서 내 외부의 주요 동선 및 보행 녹지축을 연결하겠다. 아까 그래서 보행자도로 지금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네 번째 전략. 용산공원 동측권역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노후주택密集 지역이 있으면 자율정비하겠다. 즉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유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용산공원 동측에 일부 지역이 만약에 주택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노후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앞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 구역 지정이 해제됐던 뭐 한남 1구역, 이태원 1구역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한남 1구역으로 삼수 끝에 지금 신통기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15억 이하로는 없습니다. 물건들이 아예 품귀예요. 근데 거기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3억대 투자하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신속통합기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아예 물건이 품깁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요 지역 마찬가지로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뭐 한남 뉴타운 가격 바로 가겠죠. 그렇죠? 그 지역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한남 뉴타운이 지금 2구역부터 여기 4구역이고 여기가 5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한남 1구역 이번에 2월 27일 날 신통교에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여러분들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청아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송부 부지. 예. 근데 여기 바로 뒤에 동빙고동이 있어요. 동빙고동. 예, 동빙고동 여기가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일대에서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동빙고동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만 지금 저층 주거 지역. 나머지는 다 한남 뉴타운에 한남 1구역에 다 지정되고 지금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계 청파나 이런 지역들 보면요. 투자 금액이 보통 한 6,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해서 용산은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한 5억 전후면 투자가 지금 가능해요. 5억 전후면. 입지 대비,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입지인데 입지는 최고죠. 한남뉴타운은 그냥 속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함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이 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이 새로운 부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르는 지역인데 개발 압력까지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투자를 해라. 다른 지역과. 투자 금액이 더 낮아도 좋은 지역이 있다. 예,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예, 바로 비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용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동호암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투자 금액이 5억대예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 5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용산 내에서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싼 거죠. 예, 한남 1구역마저도 지금 신속통합기에 선정되고 지금 15억으로도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그죠?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부동산계의 챗 GPT, 예,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예,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예, 상담과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